자, 저는 어제자 눌러도 다시 한번 올라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눌러도 올린다라는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왜? 아직까지 상승에 대한 여력이 비트코인 장에는 남아있다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위쪽에 가지고 있는 65.3K의 매물대를 제거하고 이 저항 구간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면 최대 66까지는 볼 수 있는 장이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당장 오늘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66까지는 길게 보는 자리가 되어야겠죠. 다만 여러분, 우리가 찌르고 올리던 아니면 올리고 나서 다시 아래로 찔러서 올리던 우리가 어디를 이탈했을 때 롱 포지션의 위협이 될 수 있나, 그리고 어디까지 찌르고 갔을 때가 정석적인 눌롱의 기준이 될 수 있냐, 그 모든 기준 가격들을 아셔야 됩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자, 일단 우리가 어떤 상승 기조를 가지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자, 반복적인 내용이 될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우리는 이번 하락장에서 반등을 시작하면서 가격의 저점은 내려가지만 RSI의 고점은 올라오는 주봉의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고 있고, 이 상승 다이버전스는 2022년 이래로 처음으로 만들어진 상승 다이버전스입니다. 자, 2022년도 같은 경우에도 해당 장에서 큰 상승을 한번 이루어냈죠. 자, 이때와 똑같은 상승이 나온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주봉에서의 상승 다이버전스는 보기 힘든 다이버전스이며, 이번 주봉에서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어낸 이후로부터 우리가 적삼형 캔들이라고 해서 우리 주식에서 올라가는 캔들이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 양봉이 3차례 이상 떴다. 자, 우리가 하락을 하고 나서 단기적으로 반등하는 구간에 이런 캔들 3개가 떠준다는 것은 추세 반전이 그래도 상승 기조가 조금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주봉의 시가와 종가를 계속해서 지지저항 맞아줬던 매물대 63.2K는 우리가 이번 장에서 하락을 하더라도 지켜줘야 되는 기준점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번 증시 하락, 반도체, AI에서 실망감으로 떨어질 때 모든 증시가 하락하면서 비트코인도 함께 떨어졌지만 일봉에서 이 63.2K를 어떻게 그대로 매수세로 말아올리면서 자리를 지켜줬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이러한 증시 하락에도 아직까지는 이 하락으로 떨어지는 매물대 아래로는 가격을 내려주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상승의 기조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이전 고점까지도 가지 못하고 너무 민기적되고 있으니 떨어지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도 함께 보시고 계시는데요. 자, 그럴 땐 어딜 봐야 될까요? 눌리는 자리까지도 함께 봐야겠죠. 자, 그런데 그 기준은 제가 어제자 일봉을 기준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 우리가 오늘자 캔들 기간 조정이죠. 매수세로 우리가 위에 있는 저항을 뚫지 못할 때는 캔들을 옆으로 세워서 기간으로 밀어붙여서 이런 지지 저항 구간을 뚫어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일목구름이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구간을 기간 조정으로 뚫어내고 아래로 지금 어떻게 지금 약 일목구름의 지지대 64K까지 아래가 열려있고 위로는 한 70K까지 저항대가 열려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로는 일목구름 빼고도 너무 나머지 저항 구간이 많죠. 그럼 아래로 받쳐줄 수 있는 구간이 어딘지 봤을 때 정석적으로는 우리가 64K 이 구간까지는 받쳐줘야 되는 매물대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64K 매물대가 어디냐 봤을 때 지금 64K 매물대 아래로 뭐가 있다? 이렇게 한 번에 개미들의 매수세가 들어온 이런 진입 자리들, 청산 물량이 몰려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바로 원데이 청산 물량 64.1K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눌리더라도 이런 자리까지는, 그리고 더 아래로 내려가더라도 해당 양봉이 만들어진 63.8K까지는 수입을 하고 올라갈 수 있는 제 두 번째 눌림롱의 시나리오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차트를 몰라도 매매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모르시면 시드 방어와 수익을 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우승 연계자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연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 모두 다 수익권 너무나 잘 가져가고 있고 제가 드리는 모든 관점 시나리오 속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드를 방어할 수 있었고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도움되는 영상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 수익 낼 수 있는 인사이트만 준비했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누르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관점은요. 저는 오늘 좀 깊게 눌리더라도 63.8까지는 정석적인 무빙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지켜주면서 올려준다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고점을 좀 볼 수 있는 66까지 최대 열어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못 가더라도 첫 번째에 있는 청산 매물대 65.3 정도는 헌팅을 해줘야 된다라고 목표가 타겟을 잡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어제자 기준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64.5K 매물대가 지지 저항 구간이 돼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자 캔들이 이 위에서 마감을 하고 오늘 일봉이 여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요 지지 저항 구간 매물대를 위로 밟고 서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꽤 긍정적인 흐름이 될 수 있으나, 어제자 캔들 자체가 주말 거래량을 밟고 서 있기 때문에 이 상승 매물대가 굉장히 얇다. 그래서 아래로 눌리는 장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왜? 오늘 장이 이렇게 열리면서 위로 돌파를 해주면 괜찮겠지만 돌파 매수세가 바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아래까지도 영역 범위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왜 그럼에도 상승을 보고 있을까? 주봉에서 제가 상승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2022년도에 나오고 처음이라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봉 캔들이 이 추세 반전 단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롱 구간부터 계속해서 3개가 떴다는 것은, 자, 매수세가 미약하나 구조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상승장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전 고점에 물린 개미들의 유동성을 따준 형태가 나와주진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상승으로 개미를 꼬실 수 있는 고점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 비트코인 장세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 떨어지면서 제가 FVG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런 기술적인 차트 분석을 다 빼고 우리 이번에 이런 대거 양봉이 왜 떴어요? CPI와 PPI의 호재로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굉장히 낮아졌다. 그것은 비트코인에 대한 호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승 기대값으로 이렇게 상승장이 끝이 났죠. 자, 그렇다는 것은 이 상승 호재로 인한 기대는 다 끝났고 거기에 대한 되돌림까지 지금 하락 확인을 다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기대값이 나오고 모든 개미들이 여기에 대한 상승 기조를 확인했다는 건 이제부터는 롱탈 개미들이 더 많다라는 건데, 세력들은 이 모든 롱들을 다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뭐가 나온다고 했죠? 유동성 수입이 나온다고 했죠. 그런데 그 유동성 수입이 나왔나요? 나왔죠. 자, 물론 반도체 하락이라는 AI 반도체에 대한 민심이 좀 꺼지면서 우리가 추가적인 낙폭 구간이 조금 더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구간에서 충분히 뭐가 나왔다? 이 양봉에 대한 롱개미들의 유동성 수입이 나오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63.2K라는 매물대를 일봉으로 위로 올려서 말아 올려서 마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아, 죽일 개미를 다 죽였고 뭐 어쨌든 반도체 증시 하락이든 뭐든 아래쪽으로 내리면서 유동성 수입까지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쨌든 개미들의 투심이 있어야 같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 투심을 위해서 지켜줘야 될 자리 어디? 63.2K 구간 정도는 지금 지켜주는 자리로서 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3.2K는요, 우리가 이전 일봉으로 확인을 하더라도 여러분 이 구간을 필두로 뭐가 일어나나요? 한 구간의 개미들이 밀집돼 있고 이 구간을 이탈하기 무섭게 해당 음봉부터 무섭게 하락을 시작합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탈하는 음봉이 나온다는 자체가 이번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하락세 리스크를 체크할 수 있는 구간으로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장에서는 모두가 아는 호재 그리고 롱에 대한 기조가 강한 장은 유동성 수입이 체크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숏이든 롱이든 여러분들이 애매한 자리에서 들어가면은 무조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래쪽으로 우리가 물론 떨어질 때 반도체 증시 하락으로 깊게 떨어졌지만 제가 말씀드린 근거와 같이 유동성이 많이 모여있던 구간이죠. 자, 그래서 이 구간을 아래로 보시면 지금 62.5K 구간에 뭐가 몰려있어요? 자, 지금 차트를 좀 되돌렸습니다. 되돌렸을 때 이전 구역에서부터 오는 62.5K의 TPO 지표가 나오고 있죠. 자, TPO 지표는 여러분 별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신청하면 다 드릴 수 있고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차트에서 개미들이 많이 밀집된 투자자들이 좀 많이 받던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1차를 드리고 2차를 위에 있는 주봉의 기준 매물대로 드렸죠. 자, 그래서 이런 구간에 대해서 미리 여러분들에게 모두 진입가와 레버리지 그리고 제 매매 전략까지 모두 다 공유를 드렸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들어오신 분들 저와 같이 평단가가 비슷하진 않더라도 지금 이런 플러스 수익 무조건 내고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롱을 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신 분들 굉장히 많겠죠. 그런 분들도 지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뭐다? 바로 유동성이다. 자, 왜냐면 지저분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아는 장에서는 세력들이 핸들을 쥐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개미들은 다 터진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기준점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해당 자리와 오늘 눌리는 자리까지 2차적으로 실시간 트래킹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실시간 정보는 제가 매매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유료 아닌 거 아시죠? 아래쪽에 링크 통해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자리와 오늘 아래로 눌리는 자리까지 지금 포지션이 나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방어를 어디까지 하면 좋을까요?
자, 어제자 관점을 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올라갈 때 여러분들에게 일봉이에요. 일봉에서 일목구름을 틀면 우리 일목구름의 두께가 지금 어떻다? 굉장히 두껍다. 이런 장은 어떻게 원웨이로 뚫지 못한다. 그리고 지금 캔들이 어떻게 오늘자 캔들이 해당 캔들이죠. 이 캔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서는 일목구름 안으로 아직 들어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일목구름의 상단이 지금은 어떻게 캔들의 위에 있기 때문에 저항 구간으로 의 역할을 해서 65K 위로는 조금 가기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윗구간으로 올라가는 매수세가 지금 안 따라주기 때문에 여기를 기간 조정, 뭐예요? 말 그대로 캔들을 옆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기조가 조금 더 열리고, 다만 아래로 하방 대비를 해야 되는 기조도 조금 열린다. 왜냐? 여러분, 이렇게 일목구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일목구름은 캔들의 아래에 있을 때는 지지 역할이 되고 캔들의 위에 있을 때는 저항 역할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위에 일목구름이 열렸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순식간에 가겠어요? 가면 좋겠죠. 자, 물론 100%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장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위로 어마어마한 저항 구간이 지금 이렇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로 가는 걸 볼 게 아니라 아래로 어디까지 방어가 되는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시드 방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를 확대해 보면 오늘 떨어지면 어떻게? 일목구름의 하단으로 봤을 때 최저 우리가 64, 오른쪽 커서 보이시죠? 64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리가 작게 봤을 때 4시간 봉에서 어디예요? 자, 바로 이 자리와 맞물리고 있죠. 여기가 어디겠어요? 한 차례 양봉이 올라오고 개미들이 많이 탄 구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까지 빼면서 이 청산 매물대를 유동성을 수입하고 꼬리를 빼면서 올릴 수 있는 장까지 방어 구간으로 설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자리가 저는 약 63.8에서 뭐 6 정도까지는 보고 있다. 그런데 이런데 아래로 빠지는 것은 우리가 겁주기용으로 유동성 수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아래로 누르고 올라오실 때 잡을 수 있는 힘도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 지키면서 그대로 올라간다면 매수의 힘은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다. 왜? 아래로 눌릴 때 털리는 개미들이 좀 적기 때문에 롱에 대한 기조가 조금 더 받쳐주겠죠. 이렇게 시나리오별로 여러분들이 풀면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예정이고, 여러분들이 혼자 하실 때는 사실상 어디에서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있는지 코린이 분들은 잡기 힘듭니다.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던 거고 제가 보는 구간이 무의미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구간들 만회하기 위해서 제가 TPO 지표 만들었는데, 자, 그래서 사실 차트를 좀 보시는 분들한테는 대단한 게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쓰시고 싶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아래쪽 링크 참고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제가 이런 매물대 설명을 제 매매룸에서도 따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다뤄보는 시간 가져갈 거고요. 여기에서 진입 못하신 분들도 많겠죠. 그래서 추격 매수해야 되는 자리는 아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딱 매물대 보시고 잘 들어가셔야 되는 구간이다. 거기에는 돌파 지지도 있을 거고 아래쪽으로 눌릴 때는 눌림롱도 있을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비를 하셔야 되고, 오늘 들어오시면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표 신청과 제 스터디룸은요, 여러분 유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들어오셔서 편하게 보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링크 통하셔서 신청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정도는 있으셔야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영상 잘 보시고 나서 질문이나 댓글까지 달아오시면 더 빨리 들어오실 수 있고, 어제 여러분들이 질문과 영상 너무 훌륭하다고 댓글 많이 달아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거 보시면서 시드 지키고 수익 내시는 분들 계속 인증 주시고 있죠. 여러분들도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차트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우리에게 위협되는 구간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63.2입니다. 다만 이 추세를 읽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평단이 낮은데도 여기까지 홀딩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각기 평단에 맞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고, 오늘은 이 64K 매물대 보이시죠? 우리가 올라갈 때 이 자리에서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이 양봉의 추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면 63.2K로 오기 때문에 이 양봉의 추세를 무너뜨리는지 우선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어디? 이 양봉이 만든 갭 구간의 상단에서 한번 봐야겠죠. 왜일까요? 이 자리에 떡하니 봐도 지금 개미들이 진입 자리가 보이기 때문에 이 유동성을 4시간 봉의 종가로 아예 이탈. 자, 4시간 봉의 종가로 이탈한다는 거 뭐예요? 이렇게 생긴 음봉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런 캔들이 출마하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 상승 캔들을 그대로 되돌리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63.2K에서 받아줄 확률이 적어질 수도 있겠죠. 왜? 아래쪽에 지금 62K 매물대와 61K 매물대가 그대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차 방어 그리고 63.2K 2차 방어까지 보시면서 하락 시나리오를 그리셔야 된다라는 거죠. 다만 근데 왜 63.2K가 아니라 여기서 1차를 보고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일봉에서 지금 이치모쿠 한번 열어보면 자 일목구름이 어디까지 받쳐준다? 64K 부근까지 받쳐준다. 근데 이런 구간을 이탈한다면 여러분 캔들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일봉의 종가가요. 이 아래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내일은 다시 여기에서 캔들 형성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일목구름이 다시 캔들의 위에 있게 됩니다. 자 이럴 땐 뭐가 된다? 저항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매수의 힘이 그렇게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또 한 번 캔들을 기간 조정으로 밀어 넣어야 되고 상승이 질질 끌리는 장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럴 때는 오히려 아래쪽에 있는 유동성을 먹으면서 체크해서 올라올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간 조정을 어렵게 해서 들어온 만큼 아래쪽으로 떨어지지 않고 일목구름의 지지대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청산 자리까지 유동성을 지키면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잠깐 설명을 해드렸지만 제가 아직 단기적으로 상승을 보는 이유는 이전 장과도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었죠. 자 우리가 내려오고 나서 하락 뒤에 상승을 한번 합니다. 근데 이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뭐가 생겨요? 자 이 고점을 유동성을 따줘야겠죠. 왜냐 여기에 지금 있는 개미들 다시 숏으로 내려간다 생각하고 쳤던 개미들 이 유동성 고점을 한번 따주는 무빙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 그리고 이 일목구름의 상단까지 올라가는 무빙은 진짜 상승장에서나 볼 수 있는데 우리 지금 구름대가 어때요? 핑크색이 위에 있죠. 핑크색이 위에 있다는 건 뭐다? 코인에서 핑크색은 하락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하락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하락장에서는 핑크 상단을 찍기가 좀 힘들다. 물론 찍을 수는 있겠죠. 엄청난 호재가 터졌을 때. 근데 지금 당장은 보기가 힘들고 이전 유동성 정도만 따주는 거 외부에 있는 것들을 체크해주는 걸 먼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아직까지 체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 정도는 지금 체크를 해주는 무빙이 좀 나와야 되고 이 자리를 체크하고 나서 어떻게 아래로 좀 빠지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해당 구름대를 좀 얇게 만들어야 된다. 지금 이 구름대는 여러분 선행지표입니다. 자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름대가 두껍다라고 밖에 볼 수 없고요. 결국 이걸 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전에 이 고점에서 하락을 할 때 어디까지? 유동성 체크 구간까지 왔죠. 누가 봐도 여기 매물대 구간이 있지 않나요? 여기까지 헌팅을 해주고 올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우리도 이번에 만약에 올라서 이 고점까지 따주는 뭐 요런 무빙이 조금 나온다고 했을 때 이 자리까지는 여러분 따주는 형태가 나올 수 있겠죠. 분명히 이런 고점에서는 이렇게 수입을 치고 갈 수 있다. 근데 여기가 일목 하단과도 겹치기 때문에 우리가 얇아지는 구간을 보이면서 좀 요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다음에 나오는 상승에 실패를 한다면 그대로 하락으로 빠지던가 아니면 고점을 한번 이렇게 찍어주고 나서 다시 한번 하락에 대한 저점을 만들던가 그런 장이 형성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장에 대해서는 여러분 저도 지금 당장 확답할 순 없다. 일단은 여기 유동성을 먼저 체크하는지 안 하는지부터 우리가 보면서 대답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매매 전략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눌림은요. 우리가 지금 아래에 있는 FVG를 체크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떨어진다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떨어지면은 이렇게 더블 M자 패턴을 만들죠. 더블탑 패턴이기 때문에 이 64.1을 아래로 종가 이탈하게 되면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를 종가로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유동성을 먹고 그대로 올려주는 것이 상승에 이롭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자리에서 뭔가를 추격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FVG 우리가 고점으로 넘지 못하고 있는 이런 65K를 좀 해소를 해줘야 된다. 근데 여기 있는 65.3K의 청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손익비적으로 굉장히 구린 구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체크를 하고 레버리지를 낮추든 아니면 개인의 기준에 맞게 이 자리를 돌파지지 했을 때 들어가든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보고 있긴 한데요. 매수세가 따라주지 않는 장에서는 눌리는 장까지 체크를 하고 간다면 시드를 털릴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만약 제 관점이 엇나가고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무빙 나오면 바로 체크해서 알려드릴 테니 여러분들에게도 제 관점이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녁 시장 다른 게 있다면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